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들의 의견 짤막하게 소개해 드릴까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해서는 내놔라, 국가한테 돌려줘라. 그리고 한 푼도 주어서는 안 된다, 너무 얄밉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폭력과 관련된 얘기 나왔는데 불법 영상물 다운로드해서 이런 사람을 돈 벌게 해주는 우리들이 정신 차립시다, 이런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5.18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진실을 밝힌 게 그렇게 두려운가요? 정신 차립시다, 진상규명 빨리 합시다 라는 의견들이 왔습니다. 네, 이어서 Y뉴스입니다. 권영철 대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얘기가 페이스북 정치와 관련된 거네요. 네,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조국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활동이 도마에 올랐죠. 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국 민정수석 제발 나서지 마세요라면서 비판하고 나섰고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몇몇 언론에서는 조 수석의 페북 활동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왜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했을까? 네. 한간의 추측대로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일까? 그래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나 페이스북에서 이거 공유 전파했는데. 네. 참. 아무튼 좋습니다. 속사정을 알아보십시다. 네. 민정수석 한 다음에 페이스북 안 하지 않았어요, 그죠? 한동안. 그러니까 2017년 작년 5월 11일에 페이스북에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됐다는 사실을 공지한 뒤에 그랬죠. 페이스북 활동을 접었죠. 트위터는 아예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7월 24일 노회찬 의원이 사망한 뒤에 구원 회장을 해왔었잖아요. 조문을 하고 나서 노회찬 의원님 편히 쉬십시오라는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5일 뒤에 고교 후배인 고 박종철 열사의 부친 박정기용이 사망을 하니까 역시 아버님 편히 쉬시소 뭐 이런 표현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럼 이거야 뭐 개인적인 추모사, 추모나 아니면 이런 자기 어떤 심정의 잠깐 표현이고 본격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 언제입니까? 8월 25일부터입니다. 10월 29일까지 2달 넘게 페이스북 활동을 하다가 29일 이후에는 일단 포스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 수석은 8월 25일 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상임위 활동을 담은 영상물을 공유했고요. 이어서 고용 쇼크 착시 현상이라는 월간지 신동아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정독을 권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 올바르다는 영상 메시지 기사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9월 중순까지 주로 경제 이슈,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논쟁이 붙었을 때 관련 기사들을 링크하는 방식으로 페이스북 활동을 했습니다. 9월 중순에는 부동산 관련 이슈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사진과 기사를 링크하기도 했고요. 중간중간 사법개혁이나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링크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수석이 자신의 글을 쓰기보다는 관련된 기사 또는 청와대 보도자료 이런 거를 이제 공유하는 방식으로 페이스북 활동을 한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사법개혁, 공수처 도입 같은 경우는 민정수석 업무인데 나머지 것들은 민정수석 업무하고는 뭐 거리는 있는 것들이고 그러네요. 좀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돼서 사안을 올리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을 텐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사를 공유하거나 포스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판적인 게 많은 것 같고요. 저도 조국 수석의 페이스북 글을 다시 보면서 민정수석이 아니라 홍보수석이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에서부터 온갖 억측들이 난무하기도 한 거죠. 10월 들어서는 조국 수석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포스팅이 주를 이룹니다. 그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특별재판부 설치 그리고 공수처 설치 문제에 좀 집중적인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정치를 하려 한다? 썰에 가까운 겁니까? 아니면 뭔가 그래도 실체가 조금은 있는 겁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돌거든요. 저도 뭐 그런 얘기, 조국 수석이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 차기 총선에 부산에서 출마하려고 한다.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다는 등등 얘기를 들었고요. 심지어 차기 대선을 위해서 별도의 팀을 꾸렸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국 수석의 이런 한간에 이런 얘기들이 나돈다라고 확인을 했더니 자기 정치, 대권 시동 등은 황당무계 어불성설이라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 수석은 제가 캠프를 차렸다는 얘기는 완전 허위이며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저는 바로
사직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하죠. 예, 사직해야 될 겁니다. 예, 조국 수석은 한간에는 차기 법무장관실에 나오기도 한다는 질문에는 그 역시 찌라시 수준 소문이라면서 저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간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국 수석이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계속 해왔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8월 하순부터 페이스북에 글을 적극적으로 올리면서 자기 정치를 하려 한다는 비판을 자초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제가 아는 조국 수석을 보면 관이나 정치에는 정말 관심이 없는데 예. 네. 썰은 참 엄청나게 나갔군요. 뭐 그렇습니다. 팀을 꾸렸다까지 나갔습니까? 예. 네, 네. 그럼 페이스북 활동을 왜 재개하는 것 같습니까? 사실 역대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을 두고 청와대의 절반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대한 권한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병호 민정수석이 했던 역할을 보면 아마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활동은 좀 생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국 수석의 페이스북 활동을 두고 온갖 억측이 나돌 것이고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홍보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분석입니다. 예. 조국 민정수석이 팔로워가 128만 명이 넘는 파워 트위터리안이었습니다. 뭐 변성옥 대기자도 트위터 하시니까. 다만 민정수석이 되면서 트위터 활동을 중지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트위터에는 글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히 조국 수석이 경제 관련 기사들을 집중 포스팅할 8월 하순에는 소득 주도 성장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연일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한 공격도 많았고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 차원에서 대중적인 영향력이 있는 조국 수석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싶고요. 트위터는 어차피 너무 짧고 조목조목 설명하기는 페이스북이 훨씬 나으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어차피 자기 글은 안 쓰는데 뭐 그런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수석이 9월 5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공수처 설치 촉구 공동행동의 보도자료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에는 중앙일보의 검찰개혁의 외길 공수처라는 기명 칼럼을 공유하면서 공수처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뭐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도 주장해 왔던 바거든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 사법농단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특별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조국 수석이 10월 달에 주로 포스팅한 부분들인데 10월 7일 양성태 법원 행정처 최순실 구속 후에 박법률 자문 정황이라는 CBS 노컷뉴스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하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법원 행정처의 유착을 보여주는 새로운 악례이지만 보수 야당과 언론은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글을 올렸고요. 이어서 국회 사개특위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면서 박영선 의원님의 해안과 정치력을 믿습니다는 포스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페이스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저로서는 특별재판부가 아니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특별재판부 문제를 여론화시키자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정수석이 지금 안고 있는 이슈는 개헌 문제, 사법개혁, 비리척결 문제는 뭐 확실하게 지금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그럼 앞으로도 페이스북에 계속 글을 올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계속 할까요? 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조국 수석은 사법개혁 문제가 이미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본다면서 이미 여야 사당에서 특별재판부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급하면 할수록 논란이 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페이스북 활동을 중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을까 싶다. 민정수석 업무 관련해서 새로운 게 없다면은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관련해서 새롭게 페이스북에 글을 쓸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답했습니다. 없지 않을까? 네, 조 수석은 다만 제가 안 쓰겠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안 쓴다거나 중단한다고 말하는 건 어폐가 있고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당분간은 사법개혁 문제가 이미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개적인 선언을 하지 않지만은 페이스북 활동을 좀 중단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중단하지 않겠나. 네. 그러면 이건 약간 페이스북 자기 정치는 절대 아니고 아무튼 업무와 연장이다 이런 거죠. 조국 수석의 주장은 그렇죠. 저희 이 페이스북 활동을 정치적 행동으로 보지 마시고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게 맞다.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여론으로는 조 수석이 페이스북에 자세한 글을 올리는 걸 반기는 분도 있을 것이고
네. 정치행위라고 누가 봐도 이거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의심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쨌건 민정수석이라는 역할을 보자면은 페북 정치, 자기 정치로 사실 여론에서는 받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뭐 업무 연장이라고 하더라도 대중의 여론은 페북 정치라고 할 겁니다. 예. 조국 수석은 그동안 이제 정치를 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정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강조를 해왔거든요. 대선 행보를 해서 별도의 팀을 구성했다는 설에 대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설에 불과하다. 여기 청와대에 앉아서 무슨 팀을 꾸리겠나. 정치할 생각 없다. 정치할 생각이면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예. 조국 수석이 학교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뭐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선글라스 끼고 전방 시찰하다가 얘기가 나왔고 조국 수석은 페이스북에 글 올리다가 얘기가 나왔고 뭔가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다 아무튼 타겟이 돼서 앞으로 나서지 말라는 뜻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제가 원래 또 장수를 잡으려면 말을 쏘라고 얘기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네, 권영철 얘기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